안녕하세요. 자, 역학방송 사주명리학 기초강좌. 오늘은 무토, 천간에 대해서 설명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천간, 갑을병정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무토 천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시간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10천간 중에서 이제 5번째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때 뭐 갑목은 큰 나무, 뭐 을목은 작은 나무, 뭐 병화는 태양이니, 뭐 정화는 달이다, 뭐 아니면 뭐 작은 불,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물상적 설명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비유를 해서 초심자들에게 이제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 명리학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책들에게 이제 이를 인용하면서 거의 이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물상적으로 고정화된 개념을 자꾸 주장을 하거나 뭐 설명시키다 보니까 비유이지만 어찌됐든 그 비유를 통해서 또 초심자들은 이해도 하지만 또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또 사로잡히는 그런 약간의 모순점이 가끔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천간의 그 어떠한 물상들은 이해하고자 하는 도구로 쓰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음양 관계에 대해서 이제 분포에 관한 생각을 좀 제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이해를 또 포괄적으로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잠깐 또 판서를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갑 그러고요. 갑에서 시작한 것이 을로 갔다가 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정으로 가고 이제 무까지 온 상태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앞에서는 목, 화, 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드릴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양의 기운이 자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일 때는 대체적으로 양의 기운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빠르게 성장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이렇게 치솟아 올라오는 양의 기운이 을을 만나게 되면 약간 지엽성으로 퍼진다고 그랬죠. 완만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병화의 어떠한 양의 가장 활발한 기운을 만나게 되면 다시 폭발적으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 정을 만나면 내적으로 소용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완만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 아래서부터 이 위까지 올라왔을 때 보면 이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병구간, 여기는 정구간. 그 다음에 이 정을 만나서 이 무가 되면 이제 완만해지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 더 자라지 않고 이 양의 기운은 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좀 극대화가 제일 이루어지면서 완만해지는 완만성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기토가 되면 꺾어지는 이렇게 이제 양의 기운은 꺾어지고 이제 음의 기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전환점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음양의 분포로 봤을 때는 무토까지가 전체적으로 양의 기운이 확대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터 개까지의 영역은 음의 기운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무토와 기토는 대체적으로 이 양의 기운이 완만한 지역이지만 무토는 무성해지면서 극대화돼 있고 기토는 그러한 와중에서 점차 음으로 꺾여져서 이제 하강 곡선으로 내려가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러한 면들을 왜 잘 이해하셔야 되느냐면 이러한 양과 음의 어떠한 기운들, 양과 음의 어떠한 기운들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사주를 이제 분석하고 이해할 때 사주 여덟 글자가 배치되었을 때 이런 전반적인 분포를 보면서
사주 주인공의 어떤 활동성이라든가 또한 이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무슨 어떤 양의 글자 또는 음의 글자들이 배치되어 있음에 따라서 뭐 성장성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그리고 활동성이라든지 직업의 어떠한 활동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 중심의 어떤 해석에 자꾸 접근하는 것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상적으로 음량의 분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면을 차츰차츰 자꾸 이해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추론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꾸 생각해 볼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들처럼 이렇게 음량의 분포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제 오늘 무토천간에 대해서 설명드릴 시간이죠. 자, 한번 무토천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무토천간은 무토의 천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양의 어떠한 분포가 상당히 극대화돼 있어서 상당히 완만한 구간이고 상당히 무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폭발적인 확장세라든가 아니면 양의 기운이 자라 올라오는 그런 것은 없고 이제 완만한 구간에서 무성한 단계, 그리고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가 자라 올라서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나뭇잎이 많아져서 결국은 아주 무성한 상태, 이렇게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상적으로 비유할 때 대체적으로 비유하는 것이 큰 산, 태산줄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뭐 큰 산, 그리고 이제 넓은 땅이나 대지 같은 것, 뭐 제방이라든지 뭐 황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큰 산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 자연의 경관에서 보면은 이제 토의 영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좀 큰 것이다. 이 규모가 크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무성한 기운, 요런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의 성장에 이어서 화의 폭발적인 확장세, 그 다음에 그 힘을 다 받아서 이 토가 그것을 융합하는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그런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토라고 하는 오행이 하는 일이 비중이 크죠. 그런 어떠한 양의 운동성을 크게 확장시키는 것을 적당한 수준으로서 이제 융합하고 조절해내는 인자, 그런 쪽으로 이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어떠한 비중은 크면서도 토라는 속성, 이 토의 속성을 갖다 보니까 좀 밋밋하고 그 다음에 개성이 좀 다소 없어 보일 수가 있겠죠. 토라는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성장하는 기운, 또 폭발하는 기운, 우리가 삶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뭐 폭발적인 상승세, 그리고 확장성, 이럴 때는 할 말도 많고 뭐 사건사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이후 완만한 곡선, 중장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개성도 없고 좀 평범하고 좀 조용하고 완만해지는 그러한 속성이 나타나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요약해 보면, 자, 양의 기운을 융합시켜주는, 이렇게 통일시켜주는 그런 통일성,
자,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이제 무토의 기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자연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흙이나 그 다음에 이제 큰 산, 대지, 자 이런 걸로 표현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토로 대변되는 이 무토 일간의 주인공들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죠. 융합, 통일 이런 단어 안에는 땅 속의 모든 것을 묻게 되면 볼 수가 없고 다 그냥 숨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포용성,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지는 포용성을 또 지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개성이 좀 없고 밋밋하죠. 개성이 좀 없는 편이고 밋밋하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개성은 좀 약하지만 뭐 어떠한 그 묵묵한 성질, 흙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개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제 개성은 약하지만 그 흙이 갖는 본연의 어떠한 후중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내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을 알 수 없는 그런 후중함. 자, 내면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토의 성질을 많이 대변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단칠정에서 목기를 상징하는 것은 인, 그 다음에 화기를 상징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인의예지 신에서 토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입니다. 믿을 신. 이게 토 기운을.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간목대 설명은 이제 인을 설명하기 적당하다. 그래서 이제 간목에서 주로 인을 설명하고 을목은 그러한 어진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좀 그런 설명이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주로 간목에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상징하는 화기에서는 이제 병화에서는 폭발적인 확장세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화의 융합성이라든가 내성 소용의 기질 때문에 적당한 중정의 화의 기운 때문에 정화가 오히려 예를 상징하기에 적당하다. 그래서 또 설명드렸던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토에서는 이 믿을 신자는 결국은 이 무토의 후중함과 밋밋한 개성, 그러면서 강한 좀 완고함, 이런 것들이 묵묵한 성질, 그래서 여기서 신용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이제 완고한 독선, 좀 지나치면은 독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봐야겠죠. 기운이 좀 약하면 오히려 신용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러니까 적절히 이렇게 중화된 정도의 기운을 가져야 믿음과 신용이 있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이제 독선이나 고집으로, 완고함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 사주 주인공 중에 토기가 너무 센 사람들은요, 고집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의 어떠한 그런 독선이나 완고함이 너무나 지나쳐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주인공들도 가끔 발견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무토의 특징이 될 수도 있죠. 반면에 너무 지나치면 신용이 없다 보니까 본인 자신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나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무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가벼운 그러한 성정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째 보면요. 자, 보통 신체에서는 근육계를 이렇게 주로 설명하는 것이 무토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장육부에서는 위를 이제 보통 무토의 영역으로 놓죠. 그래서 이제 이 위가 무토 천간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신체 장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토 천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천간의 이론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개괄적이면서도 키워드 중심으로 개념을 이제 하나씩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키워드 중심, 제가 뭐 제시해 드리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양의 분포나 운동성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항상 공부를 진행해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토 청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